어려서 상처를 많이 입어갖고 그러니까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될 때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 바뀌었고 받아들이는 거 바뀌고 주변에 저를 위하는 많은 사람이 생겨나요. 그래서 인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기적을 원해서 갖는 믿음은 아주 일시적이고 내가 믿어서 생기는 기적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막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손쉽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딱 정말 기본적인, 그러니까 가장 큰 거 뭐 정제수라던가 예를 들면 뭐 크림 타임이면 그 제형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최대한 원재료 천연에 가까운 것들 화해해서 검색을 해요. 화해 어플에서. 그래서 나는 그런 검증 없이 사는 것들인데. 네, 그래서 그냥 그 기본적인 아무 기능이 첨가되지 않은 그런 로션, 그런 것들을 사서 거기다가 오일을 섞고 아까 에리님이 말씀하신 코코넛 오일이라던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먹는 기름들 있죠. 먹어도 이제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베이스 오일로 쓰여요. 그러면 그거를 피부 상태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에 맞게 조금 더 넣어서 에센셜 오일하고 같이 블렌딩을 한 다음에 그걸 같이 다시 섞어줘요. 그래서 그냥 써요. 네. 그렇지.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토너나 스킨 뭐 이런 거 만든다. 그러면 사실 그 이제 토너는 세정의 그 효과가 조금 더 들어간 거고요. 스킨은 이거 진정하고 이런 효과들이 조금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 말만 다른 거지 안에 기본적인 그런 성분들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저는 다 나도 올인원으로. 이렇게 오일을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니고 맞아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저 지금 향 너무 좋은데요? 냄새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너는 새삼스럽게 아, 이거 주시는 거구나. 내 거 내가 쓰는 거. 이 베이스 오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한두 가지가 아니지. 네. 한두 가지가 아니지. 네. 탑욕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너무 좋잖아. 네. 이걸 아침마다 씻고선 이걸 온몸에다 다 바른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이게 끈적이지가 않고 이렇게 네, 기름 맞아요. 오일리한 것 같지만 조금 맞아요. 있으면 흔적도 다 없이 스며들죠. 없어져. 네, 다 흔적도 없이 스며들죠. 없어지니까 all over the body. 얼굴까지.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 야, 구매 희망이 안 돼 지금은. 네. 야, 너무 노동 심해. 저도 받고 싶어가지고 다음번에 올 때는 그 기회가 된다면 두 권 쓰고 수염 길러가지고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주지 그런 거 정도. 진짜 금방 들어가네요. 네, 싹 들어가고 없어져요. 거짓말 같다.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은 주소 적어주고 가면은 내가 그 재료비는 받을게요. 그렇게 갖고. 저는 안 주셔도 돼요. 그래요. 나는 줘야 될 이유가 없지. 자기는 전문가처럼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침에 오렌지. 네. 이거 진짜 그냥 오렌지 그냥 이쪽으로 쭉 돌려보세요. 네, 이렇게 네. 갖고. 이건 그냥 진짜 오렌지를 코에다 오렌지예요. 대는 것 같은데요? 오렌지인데 아침에 운동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해서 호흡으로 이렇게 맞고 손바닥으로 비벼. 손바닥으로 비빈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면 진짜 오렌지예요. 오렌지 혹시나 껍질 냄새인데?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마스크에다가 항상 뿌려갖고 이렇게 했었어. 저기 때는 안 되나? 혹시나 제가 아까 얘기 중에 나왔던 프랑kin센스 오일 네, 프랑키센스 저도 네, 사서 향 써놨어요. 궁금하실까봐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게 네. 자기가 좋은 거야. 네, 강하세요. 나는 나도 이거 써야 된다 그래갖고 막 저기 뭐지 림프에 되게 많이 발랐거든. 근데 이게 자기한테 맞는 자기한테 향? 다른 사람들은 역해갖고 토하는 향이야. 저희 양 좋아해요? 그 좋아하시는 정도는 되게 네. 신기하네요. 네. 이거 해봐봐.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틀려. 네. 그래서 그 오일 선생님도 집에서 거기 옆집에서 컴플레인 걸려서 이사 갈 정도였어. 아 냄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네. 이게 이게 호불호가 있단 말이야. 이거 비벼봐봐. 그럼 이게 굉장히 강하다. 프랑킨센스는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근데 이 프랑키센스 치유력이 어마어마해. 좋다 할 수 없지. 아, 나도 좀, 힘들었어. 좀 약한 냄새가 있네요. 이게 호르몬하고 굉장히 영향이.
그 나쁘다 할 수도 없는데 좋다 할 수도 없어. 그렇지. 그럼 이거를 좀 더 알아보고 싶으면 아로마 테라피 검색하면 정보가 있겠죠. 정보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게 카더라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궁금하면 말씀하세요. 네. 네, 다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로마 학교도 있잖아. 네. 나도 그래서 간단히 한 수업만 간단히 들었거든. 그러니까 대략적인 것만 하려는데 나는 모르겠어. 애기 어릴 때 애들 키울 때 본능적으로 그때 아로마에 꽂혀서 애들 어릴 때 그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아로마를 다 받아서 아로마로 다 키웠어. 그래서 애기들이요? 영석이랑 경진이를. 진짜요? 왜냐면 세포 재생하고 상처 회복하는데 라벤더가 진짜 도움을 많이 돼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내가 그 라벤더를 많이 넣은 게 여기에 라벤더 들어간 게 뭐 모기 상처 자국, 긁은 자국 이런 상처 같은 게 금방금방 없어진다. 근데 이 안에 라벤더를 내가 많이 넣어서 그런 거야. 20g씩 넣은 거야 거기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요즘에 약간 또 이런 게 오고 있었나 봐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최근에 또 책 읽다가 앱솜 솔트, 앱솜 염이라는 그 목욕을 좀 하면 독소 배출 같은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그걸 검색해서 샀는데 사니까 소금인데 거기 황성분이 좀 더 들어있어요. 어쨌든 그게 들어있는데 그게 라벤더 향이나 유칼립투스 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욕조에 받아놓고 이제 따뜻한 물에 그냥 반신욕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한 20분 이내로 그리고 그거 이렇게 그 소금을 확 부어요. 한 종이컵 한두 개. 그렇게 있으면 그냥 반신욕 할 때보다 더 뭔가 이렇게 릴렉스.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몸이 그러니까 원래 녹잖아요. 근데 몸이 진짜 엄청 편안해져요. 그래서 한 10분 만에 진짜 너무 졸아요 안에서. 금방 졸다가 빨리 나와서 씻고 바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거 소금 앱솜 소스 사셔서 네. 그냥 오일을 아 그래도 되겠네요. 그게 훨씬 더. 맞네. 네. 괜히 더 비싼 돈 줄 필요 없겠구나. 근데 이렇게 이 느낌이 그러니까 핸드크림을 끊게 되잖아. 핸드크림으로 훨씬 낫네요. 아유 핸드크림은 못 바르지. 여기다 이걸 하고 나면 이거 바르고 시작하면.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승현님은 그러면 화장품이랑 스킨케어 다 어떤 걸 쓰세요?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 내가 쓰면 딱 맞거든. 그러면 가장 안전하다. 아니, 맞아 엎혀가야지. 이게 제 삶의 지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것만 있는 딱 그런. 그러니까 이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다 만들어 쓰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게 그렇게 못해요. 생활하면서 그렇게 다 만드실 수가 없어요. 진짜 에린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거거든요. 진짜 사랑이다 그거는. 너 그거. 네. 그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냥 딱 기본만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도 싸요. 되게 저렴해요. 그런 화장품들이. 화해 어플에서 검색해서. 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 많은 종류가 많지 않고 그 기본 성분들만 있는 것들로 위주로 해서 그걸 골라서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을 베이스 오일이랑 같이 그렇게 해서 섞어서 써요. 그럼 용도가 좀 다양히 있잖아요. 원래 스킨케어 할 때 네. 토너 스킨 있고 로션 있고 여자분들은 또 보습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거는 말하자면 화장품 회사에서 그 단계별로 팔기 위한 그거 하나의 그 저기지 마케팅이지. 내가 볼 땐 이거 하나만 딱 바르면 보습이고 그다음에 그 어쨌든 그 막도 딱 형성해서 보습도 형성해주고 그다음에 그 오일 막이 딱 형성돼서 그 수분이 방출되는 것도 막아주고 하여튼 좌우지간 피부가 사람이 그 굉장히 건강해진다니까. 그래서 그 제형을 굳이 나는 쓰고 싶다. 그러면 베이스만 바꾸면 돼. 그러니까 스킨이나 토너는 거의 대부분이 물이에요. 정제수. 거의 대부분이 정제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조금씩 더해지는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위치아젤 토너 쓰신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추출물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병풀 추출물 쓰면 진정 효과에 좀 도움이 되고, 네, 뭐 라벤더 워터.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라벤더 워터는 뭐냐면 라벤더 오일을 추출할 때 추출하는 과정에서 물하고 오일층이 분류가 되는데. 이 오일이 라벤더 오일이고요. 이 밑에 있는 물이 우리가 플로럴 워터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하이드로졸이라는 표현으로 쓰거든요. 이게 워터예요. 로즈 워터 들어보셨죠? 되게 비싸잖아요. 이게 이 물이 로즈 워터거든요. 이 안에도 오일의 성분, 물에 녹는 성분들이 일정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요. 피부에 되게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저는 보통 반반 쓰거든요. 그래서 물 반, 워터 반, 그 다음에 오일, 그 다음에 이걸 두 개 섞여질 수 있는 물하고 오일은 분리되잖아요. 이제 그것만 약간 첨가해서 할 때마다 흔들어서 그냥 이렇게 뿌려요. 미스트처럼. 제가
제가 스킨에다가 네. 바세린만 조금 섞어서 그냥 바르거든요. 다른 거 안 바르고. 거기다가 그 코코넛 바셀린 대신에 코코넛 오일을 쓰시면 차라리 돼요. 코코넛 그러면 오일이나 훨씬 보습도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건 내가 쓰는 화장품에 에센셜 오일 한 방울 더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쓰셔도 되고 나는 기다려. 조금 더 네, 화학 만들어줄게. 성분을 덜어내고 싶다 그러면 설득 더 됐다. 네, 설득됐지. 기본적인 거에다가 그냥 그 정도의 노력만 하시면 일상에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기본으로 많이 쓰는 화장품이 없으니까 네. 바꾸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기능 어떤 기능 들어간 것들은 합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기능이 사실 요만큼 들어가거든요. 화장품 만들 때. 근데 그런 기능들을 에센셜 오일이나 베이스 오일들로 같이 식물성 오일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되게 그 가장 좋게는 물론 품질이 좋은 오일들을 선택하셔야 되지만 호호바 오일, 호호바. 네, 조조바라고도 하죠. 호호바 오일. 이게 호호바 오일이 주야. 네. 제대로 된 거 다 넣어. 네, 그리고 이제 정말 품질 좋은 건 호호바 오일 하나만으로도 정말 좀 네, 뛰어나요. 그래서 호호바 오일만 네. 해서 그 화장품을 사 쓰거든. 네. 근데 오일 너무 오일리하니까 이렇게 섞어서 쓰게 되면 오일 흔적도 없어. 이거 봐, 흔적도 없어 진짜. 저기다가 라벤더 오일 딱 하나 떨어뜨려서 그냥 바르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도 저는 가능하거든요. 간단하게 하고 싶어. 복잡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드실 거예요. 이걸 일상에서 그쵸. 어떻게 거의 만들지? 과학 실험실이야. 네. 왜냐면 계량해서 이거 붓고 그 다음에 기름층은 기름층끼리, 물층은 물층끼리 섞어서 나중에 섞어주고 막 이런 과정들이 또 필요해요. 무지 흔들고. 네. 그리고 이제 블렌더로 갈아줘야 되고 왜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리가 돼요. 블렌더를 써요? 아니 네. 나는 블렌더는 아니고 난 손으로 수동으로 하고 네. 그렇게 쓸 때 그 대신 흔들어서 써요. 네. 근데 쓸 때. 전문적인 화장품 회사에서 만드는 블렌더가 아니면 집에서 안 블렌더로 갈아도 시간이 지나면 분리가 돼요. 분리되지. 네. 그래서 그냥 흔들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되게 간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 주방 세제 네. 대신에 뭐 쓰세요?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설거지 비누를 그냥 커피 찌꺼기랑 EM 발효액이랑 EM 발효. 네. 그거는 동사무소 가시면 공짜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한 병 줄게. 이엔 발효 우리 매달 받아오니까. 나만 몰랐어? 아, 근데 발효액 주로 어떻게 써요? 저는 그냥 그걸 그냥 소량 스프레이로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게 냄새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누 만들 때 주로 많이 써요. 네. 그래서 그 비누 베이스를 그냥 비누 베이스만 파는 데가 있어요. 네. 그 베이스를 사서 그냥 간단하게 더해서 녹여가지고 그냥 더해서 굳히면 되거든요. 몰드에 넣고 그렇게 만드셔도 돼요. 그때 마지막에 레몬 오일을 넣으시는 거예요. 비누 베이스를 사서 네, EM 발효액과 네. 커피 찌꺼기를 넣고 커피 찌꺼기랑 아로마 아로마 오일들을 오일은 근데 나중에 넣어줘야 돼요. 그걸 섞어서 네, 섞어서 굳혀서 그냥 거품망에 넣어가지고 와 그런 줄도 모르고 그 비싼 청소 그 용품들을 아예 그 다 부위별로 따로잖아요. 다 이게 놓고서 청소를 해왔는데 진짜 간단하게는 아, 그냥 주방에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거 물 넣고요. 레몬 오일 넣으세요. 레몬 오일을 이거 용량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한 우리 스프레이 한 병 한 250 정도 되거든요. 250ml. 그러면 거기다가 한 2, 30방울 넣으셔도 돼요. 레몬 오일을. 그렇게 해서 넣고 흔드세요. 그게 다예요? 막 흔들고 쓰기 전에 막 흔들어서 냉장고 청소하실 때 뿌려놓고 알코올을 좀 넣으시면 좋아요. 근데 알코올이 싫으신 분들은 물만 넣으셔도 돼요. 알코올을 뭐 비율은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저는 알코올이 싫어서 알코올 안 써요. 아니면 술 넣으셔도 돼요. 소주 같은 거. 네, 그렇게 해서 뿌려요. 다 뿌려요. 기름때 있는데 다 뿌리세요. 그다음 닦으세요. 락스 같은 거 대신에 그렇게 쓴다. 네, 그리고 냄새 나는데 뿌리세요. 화장실 청소할 때도. 네, 오케이. 그러면 탈취 효과가 굉장히 강해요. 살균 효과도 굉장히 강하고. 이거 바꿔야겠다. 사실 요즘 좀 찝찝한 게 화장실 청소 깨끗하게 할 때 락스를 쓰는데 네. 이게 요즘 냄새도 나잖아요. 머리도 네. 아프고. 네. 그러면 이게 머리만 아팠을까 아닐 것 같거든. 네, 맨날 청소하시는 분들은 락스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오래 묵혔다가 청소하시는 분들은 곰팡이가 피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청소하셔야 되기 때문에 락스가 필요한데 습관을 이렇게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세수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이렇게 세면대에 물때 같은 거 끼잖아요. 그러면 세수하고 나서 그걸 뿌려요.
그럼 한번 쓱 닦아서 물로 흘려보내요. 그러면 물때나 거기에 세정력도 있는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비누가 어차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그냥 어쩔 때는 다 귀찮다. 그러면 가진 비누에다가 레몬 오일 떨어뜨려요. 전 거품망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요. 세면대를. 그다음에 물로 싹 흘려보내요. 그러면 또 말끔해져요. 하루는 화장 변기, 하루는 세면대, 뭐 하루는 욕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네네네 돌아가면서 한 그렇게 달에 한 번 하면- 청소하는 게 문제였구나. 네. 그러니까 일이 커졌지. 네, 날 잡고 하지 말고 그렇게 구획을 나눠서 좀 하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샤워할 때 그냥 네네네. 같이 해야겠다. 나의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샤워하고 마지막에 그러면 내 몸에 닿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뿌려서 그냥 저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닦고 말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 또는 저 같은 분들한테는 이제 이게 되게 낯설고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뭔가 뭐 쌀비 이런 거 아니냐 대체약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나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알 수 없는 근신경계 문제들 이렇게 병원에서 답이 없는 문제들에 있어서 이렇게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현재 의학에서 뭔가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해서 뭔가 효과를 보신 분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런 아로마 테라피 같은 거에 대해서는 각자 또 공부해 보시고 좀 똑똑하게 잘못된 정보 말고 좋은 정보 찾아서 한번 배워보시고 판단해보시고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알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 안 드릴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또 저도 확실하게 검증한 다음에 전달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효과가 확실히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제 영상 기다리기 전에 한번 이런 것들 접해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오늘 승현님이 저희한테 좋은 선물 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만나졌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밀라티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 사람들이 막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의학 전문가들도 얘기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설밀라티 끊는 게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다라는 이야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렇지, 아직도. 맞지.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것만 안 먹었는데 많은 게 바뀐다는 걸 너무 경험하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거 알고 피부에 닿는 것도 되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걸 저도 최근에 좀 인지를 해서 저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 더 그냥 경각심 가지고 근데 제가 공부를 다 해서 드리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테니까 각자가 좀 보시면서 그런 이슈들 아니면 예전에 막 보였던 경피독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금 저도 약간 저도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흘려봤는데 지금 그런 설명들을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얘기 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옛날부터도 있었던 있었죠. 거. 왜냐하면 영석이 아기 때 어떤 할머니가 왔는데 그 할머니가 되게 아주 그냥 저기는 아니거든.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데 그 할머니 자식들 중에 누구 굉장히 절박한 병이 있었나 봐. 근데 나한테 와서 영석이 변을 받아달라는 거야. 근데 나는 참 그때 우리 같이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이긴 했는데 참 불편하잖아 그게. 그 변을 갖다 뭘 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걸로 자기는 낫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영석이 변을 해서 영석이 변을 거기다 내가 받아줬거든. 근데 엊그제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이 있는 거야. 그 옛날에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민간요법으로 그런 식으로 그걸 어떻게 애한테 어떻게 주입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걸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돌아 다시 그 원래 기본 치료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로마도 그 맥락 중에 하나거든. 하긴 뭐 아기 오줌을 그렇게 약으로 썼다는 소리 저도 많이, 들은 적 응. 있어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도 사실 되게 다양한 약초들 이야기 기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약재들 그것도 원래 우리 자연에 있었던 무언가들을 가지고 어떤 반응들 만들어내면서 효과를 봤던 이야기들인데 저도 옛날에는 한의학을 조금 더 이제 뭔가 거리감을 두고 봤으면 이제는 오히려 뭔가 더 지나갈수록 아 저기서 한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설명되는 것들이 있구나를 조금씩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언젠가 다 같이 통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옳다 그르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 같이 좀 이렇게 열어놓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열려 있을 필요는 있지. 어떻게 순천에서까지 오셨나? 저는 에리님 영상부터 봤던 것 같아요. 에리님이 제가 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인터뷰 영상 보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애초에 다이어트 과학자 이런 느낌도 좀 생소했고 제가 이제 좀 뭐 이렇게
뭘 접하는 게 좀 부족한 게 많아서 유튜브를 좀 많이 봤어요.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데서 내가 필요한 거 많이 듣는데 어느 날부터 계속 알고리즘이 이렇게 뜨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의 생활이 우리를 이렇게 망칠 수 있다고 경각심을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씩 듣는데 거기 진짜 기가 막힌 분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피부병 때문에 네. 죽음을 생각했던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이한테 주는 게 다 좋다고만 할 수도 없는 걸 그때 알고 쭉 봐왔어요. 꾸준히. 그러다가 뭐가 마음이 내키면 이제 댓글들 이렇게 조금씩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한번 참석해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그때 제가 엄두가 안 나서 내가 약속이나 할 수 있을까 막 그래서 못한다고 했고 근데 언제 또 왔는데 그때는 잡고 싶더라고요. 아 제가 2번 보냈어요? 네. 아, 그래서 선정이 2번 됐어요? 네. 한 번은 거절하셨대잖아. 제가 댓글만 몇 번 올렸었는데 제가 댓글에다가 네, 하여간 한번 와주실 수 있냐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사연이 꽂히는 게 있었나 보다. 그때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간도 짬도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민폐를 끼친 건 맞지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괜히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냥 해놓고서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가서 무슨 말을 할까? 내가 괜히 간다 그랬나? 이게 뭔 일인가? 뭐 이렇게 정신없이 하다가 왔는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뭐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셨어요? 여기서 항상 하는 말들의 대화에서 제가 딴 데서 못 듣던 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는 거 많이 느꼈고요. 또 그런 면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거리는 걸 제가 많이 느껴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마 댓글을 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한 번이겠지 뭐 이러는 거예요. 저 혼자. 그래 이거 한 번이겠지. 이런 세상에 어디 있겠어. 막 그랬는데 와보니까 진짜 이런 세상이 있네요. 그래서 너무 좋고 제가 선택해서 사람을 만난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 만나는 게 좀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 저 만나는데? 많이 어려서 상처를 많이 입어갖고 음. 그러니까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될 때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또 시작이네. 아이들을 그냥 못 지나가요. 아이들에 대한 연민이 크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막 재밌고 즐겁게 놀아도 그 아이들 뒤를 자꾸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그렇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부모가 제일 폭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애들 키워보니까. 근데 아이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영리하고 분위기 파악이 빠른 게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데 상처를 주는 부모도 모르고 상처를 받는 아이도 몰라요. 아이는 알겠지만 표현을 못하고 또 부모도 어릴 때 상처에 갇혀갖고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또 올가매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좀 많이 봐가지고 어른들은 뭐 어떻게라도 극복하고 방향을 찾겠지만 아이들은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마음을 두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말을 되게 귀 기울여 들으려고 애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내는 좋은 그러니까 자기만의 감정 표현법 이런 걸 되게 이렇게 유심히 듣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행복한지 아니면 행복에 아이도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싫어서 등을 돌리고 있는지 이런 거를 혹시 지금 아이들하고 관련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아이 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손녀딸을 보고 있는데 어. 그 애한테도 좀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워요. 그래, 손녀딸 너무 행운이다. 그래서 제가 나도 하면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막연히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어느 곳에도 다 고통 있고 상처 있고 다 있잖아요. 제일
어린 애기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상처가 전 제일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쪽을 많이 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중요한 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모든 기본 성장을 만들어주는 음식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아이 자체도 자연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라면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부모도 아무 생각 없이 라면 먹이고 근데 그걸 내가 막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근데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알고 내가 권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뭐 나의 자식을 내 맘대로 한다는 거는 내가 건들 수 없지만 좋은 거 먹이면 참 이쁘다 잘한다 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걸 먹이면 그걸 내가 뭐라고 타치할 순 없어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바꿀 것도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왜 어른들도 애기 같은 어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더 오기를 부리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 그냥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있고 근데 맛있고 지금 정말 크린한 거 먹으면 너 진짜 입맛 좋다 그러고 막 칭찬해주고 너 이런 걸 이렇게 잘 먹니 너무 잘 먹는다 막 그러면 애가 막 갑자기 이렇게 막 나도 꼭 마시고 막 그래서 그런 기분을 그냥 나랑 엮여진 상황이니까 내가 해주면 그 아이 어디에선가 그 부분이 자기가 좋게 느껴졌으면 살아갈 때도 그거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그냥 저는 그 정도의 만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왔는데 더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더 기분도 좋고. 정말 잘 오셨어요. 네. 먼 길 진짜 이 더운데. 선배님은 아이 말고 그냥 지금은 어떠세요? 저는 저는 결혼을 조금 뭐라 그러지? 제가 포기하면서 하는 결혼이 많았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래서 그러니까 어릴 때 상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되게 보호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내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걸 잘 못 봐요. 그냥 내가 밀고 가는 걸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게 나만 보호하자고 이렇게 좀 주변을 안 돌아보고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안하니까 아이들이 밀고 가고 하고자 하는 걸 더 가만히 조용히 봐주게 있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제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제자리가 없어지는데 어느 날 그냥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게 저 독립군들은 엉뚱하게 독립군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자기 집안, 자기 목숨, 자기 삶 다 망치면서 살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그때 답이 그러니까 내가 살았잖아. 그 사람들 때문에. 그분의 어떤 앞뒤 없는 희생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내가 대한민국이란 조국을 갖고 살겠어? 그 생각이 문득 들어와서 나 엄청 혜택받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주변이 다 편해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 그 주변이 다 나를 복을 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참 나는 내가 뭐 안 보고 살 때는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고 뭐 나만 막 이렇게 왔는데 지금 보니까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앞뒤 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고 시각이 확 바뀌었네요. 네. 그리고 나서 요즘 너무 잘 되니까 인상이 너무 좋다 그러는 어디 가든지 그 소리를 듣는데 내가 뭐 그렇게 인상 좋을 것도 없고 뭐 그렇게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요즘 너무 많이 들어요. 거짓말처럼. 마음이 바뀌어서. 네. 그러니까 보는 시각 바뀌었고 받아들이는 거 바뀌고
주변에 저를 위하는 많은 사람이 생겨나요. 그래서 인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아무 걱정이 없네요. 네, 맞아요. 이제부터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알아서. 천국과 지옥이 백지장 하나 차이라 내 시각이 확 바뀌면 오래 사니까 좋은 게 많더라고요. 앞으로 지금부터 진짜 좋겠는데. 왜냐면 내가 젊어서 죽었으면 지금 이런 감정 모르고 그 마음이 있기 전까지. 그렇게 갔으면 영혼이 있어도 그런 영혼만 떠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좋은 시각으로 바뀌고 이렇게 모든 걸 좀 알고 나니까 이렇게 죽을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든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다음에 죽는 거는 진짜 큰 행운이더라고요. 제가 그 요새 또 우리 사이의 빛이라는 책을 또 읽었거든. 장애리의 독서. 장혜리의 독서. 근데 로라라는 지금 현직 미국에서 그 고등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인데 영매인 거예요. 타고난 거지, 영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월호로 이렇게 딱 죽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별도 못 하고 그냥 갑자기 죽게 되고 그다음에 그 부모들한테 남겨져 있는 그러기 때문에 계속 그 서로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 저기가 떠들고 못 잊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는 역할이 그 애들이 이제 자기한테 찾아오고 그 부모를 만나서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거기서 오는 얘기들은 모든 얘기들이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좋았던 기억. 근데 우리는 아쉬웠던 못 해줬던 거 막 아쉬운 것만 갖고 슬퍼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떠나간 사람들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나 너무 잘 있는데 제발 엄마 슬퍼하지 말 그거 얘기를 하러 오는 거거든요. 모든 메시지가. 그리고 옛날에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너무 좋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 내 아들인 거지. 내 딸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 무슨 협회에서 아예 그렇게 검증된 영매들을 신중하게 그 테스트를 거쳐서 아예 그런 사람들을 놓고 그렇게 좋은 일에 아주 공적으로 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보고 난 느낌은 뭐냐면 이게 죽었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다 연결돼 있는 거고. 우리가 영혼하고 의식은 그대로 있는 거지. 혼은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물질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 그리고 계속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걸 듣고 나서 영석이랑 통화할 일이 생겼는데 우리 강아지 신비 20년 동안 있었다가 근데 그것도 이제 버려진 강아지 이렇게 딸이 주워와 갖고 이렇게 우리 집에서 어쨌든 20년을 걔네들하고 고락을 같이 한 거잖아. 근데 문득 든 생각이 동물도 마찬가지더라고. 얘 신비가 영석이 경진이를 엄청 도와주고 있겠다라는 느낌이 정확하게 드는 거야. 그렇게 연결돼서 그리고 본인이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네가 영석아 생각날 때 신비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너도 잘 있다고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해라. 우리가 캐톨릭 안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통공을 믿으며 하는 사도신경 고백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산자와 죽은 자의 통공 서로 교통하는 걸 믿는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하지만 그냥 개념일 뿐인데 이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게 죽어도 끝난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죽음이 결코 슬픈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시각 이렇게 이 슬픈 느낌이 아니라 좋았던 기억들을 자꾸 기억을 해내고 그렇게 살다가 하는 게 정말 제일 값진 삶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어서 계속 읽는 책들도 그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고 톨스토이도 그렇고 결국 그분들이 평생을 고민하고 해서 남겨진 얘기가 결국은 그 한순간에 깨달음이 와서 그때 내 시각이 바뀌면 그게 바로 기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적을 달라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갖겠다.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기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거지. 우리가 살면서 좀 애들이 좋은 대학 좀 가고 집 좀 하나 좋은 데 좀 당첨도 되고 이렇게 그런 기적들이 나한테 일어나면 내가 삶이 기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거기서 그 도스토옙스키가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하더라고.
기적을 원해서 갖는 믿음은 아주 일시적이고 내가 믿어서 생기는 기적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음이 그런 내 삶에 대한 그냥 믿음을 가졌을 때 생겨지는 모든 것이 그냥 기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기적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럴 거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도 매일매일 좋을 거, 내일 만나면 되게 좋을 거고, 감자도 먹고, 이것도 먹고, 오이도 먹고, 멸치도 먹어야겠다. 근데 이 안에서 나는 뭐가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난 이 만남이랑 이 인연 자체가 다 기적인 거죠. 그리고 기적적인 얘기를 막 듣잖아요. 무슨 60kg가 어떻게 몸에서 나가요. 그러니까요. 너무 슴슴하게 얘기하셔서. 그리고 너무 슴슴하게 당신도 아니 그 옛날에 독립운동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나를 지금 있게끔 했다는 그건 보통 총찰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기적인 것 같아. 어쨌거나 나를 성장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도 말할 것도 없고. 그 수건 하나 똑바로 놓는 일은 옆에서 평생 잔소리도 안 바뀌는 일이거든. 수건 좀 똑바로 놓으라고. 근데 내가 나를 돌본다라는 그 내가 자발적인 거 그런 마음들이 다 기적인 것 같아서 우리가 이게 가능한 거는 이렇게 어떤 관계들 어떤 의도되지 않은 관계들을 통해서 이 만나지는 그런 소중한 인연을 통해서 결국 다 우리 각자가 다 수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스테프스키 그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정말 그 불쌍한 어린이의 그 장례 행렬을 가면서 내가 그 독일 러시아 이름이라 다 잊어버렸지만 멜류샤 마지막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힘들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했다라는 기억은 그거를 항상 힘들 때 떠올려라.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모두 이렇게 연결돼 있다. 자연과 내가 그러니까 그 본능적으로 이게 좋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 자연하고 네가 연결됐다라는 그거를 느껴서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순간은 유일하게 하나래잖아. 내가 분리를 느낄 때, 단절됐다고 느낄 때가 제일 불행하고. 근데 이게 분리가 아니라 그게 다 연결됐구나라고 느낄 때만이 유일하게 행복하다 하니까 이제 그런 맥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맨날 좋지만 이번 주도 특히 너무 좋네요. 아니 뭐 나이 먹으면 자꾸 웃음 잊어버린다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상이 굳어지니까 그 인상대로 얼굴 웃어도 이렇게 웃는 얼굴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의식을 좀 굳히지 않고 살아보려고. 그런 열린 마음의 내 마음의 그 애티튜드가 모든 거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훌륭하세요. 좋은 자리 왔어요. 훌륭하셔요, 진짜. 오늘 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오기는 했는데 좀 지친 것도 있었고 또 새로운 이제 챕터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좀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이제 박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또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한테는 좀 그런 또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솔직히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게 돼서 오늘 너무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까 처음에 뵀을 때 되게 밝게 처음에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르니까 여기 스태프분이신 줄 알았어요. 너무 한 대를 줬구나. 또 차도 따라주시고 이래가지고 근데 되게 담담하게 그렇게 견뎌왔던 세상에.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서 나도 내 스스로가 되게 어렵다 생각하는 시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참 결국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시고 또 느끼게 해주셔가지고 뭐 두 분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시고 너무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얘기로 잠깐이었지만 그 1년 반의 그 수고가 어마어마한 거지. 오늘 재훈님한테도 많은 분들이 네. 그런 영감이랑 용기도 쓸 거예요. 결과까지 내가 갖고 오셨으니까. 사실
제가 아픈 얘기를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다시 이것을 꺼내기가 사실 조금 약간 어디까지 꺼내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잘 맞는 이야기일까?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정말 깊은 어둠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물론 제 방법이 모든 사람한테 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힘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는 내가 왜 아프게 됐고 내가 여태껏 어떻게 살아왔고를 돌아보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정말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에게도 조금 오래간만에 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망설여지는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네. 이게 노력의 여부에 따라서 뭐가 결과가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선물이 되더라고요. 네. 그건 정말 너무 분명한 것 같아서 그리고 정말 나에게 맞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내 몸에 내 현재 상태에 맞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걸 찾아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그리고 한 산을 넘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나 이제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슬픔과 뭐 힘듦은 없을 것 같아. 나 이제 내 인생을 참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도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근데 분명히 달라지는 건 내가 그걸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내 스스로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역시 그냥 견뎌지고 잘 지나갈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두려움에 을 이제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는 마음, 네,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정말 어떤 분이 오실지도 저는 되게 기대했어요. 사실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도 그냥 다 내려놓고 입이 열리는 대로 얘기할 거야라고 마음 먹었던 게 주변 이 나머지 분들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또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자 그냥 그러고 왔는데 너무 우연히 또 비슷한 경험도 있고 또 이게 인연인가 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개개인별로 한 분씩 다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챕터가 열리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 힘든 그 통증의 세월을 이기고 또 이런 날이 있네요. 그런 얘기를 얘기처럼 그냥 쭉 하는 날이. 설밀 나티 뭐 고작 그거 바꿔봤자 뭐 달라질 게 뭐 있나 하겠지만 그리고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는 루틴 뭐 하루 안 해봤자 뭐 달라질 게 뭐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하겠지만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다 보면 정말 많은 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루하루 조금씩 나를 느끼면서 사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많이 요즘 느끼거든요. 오늘 오셔가지고 다 만나신 분들이 저는 이렇게 만난 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희의 다 에너지가 비슷하고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다 만났다고 생각해요. 서로 줄 수 있는 거 있고 받을 수 있는 거 있다고.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예전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랑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추천한 적이 있는데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인데 이건 이제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따로 있으니까 한번 강조드리면 이 영상이 아마 나갔을 때는 이제 영화가 내렸겠지만 그래도 통로가 볼 수 있는 통로가 있을걸? 네,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하고 올해 제 최고 영화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그게 전체 삶을 보여주는 어떤 되게 멋진 영화.
되게 멋있는 네. 영화였죠. 그래서 어떤 청소 그 일본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남자분의 이야기인데 그 하루하루가 엄청 누가 보면 따분한데 하루하루가 되게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숨쉬고 그런 영화라서 오늘 지원님 얘기 들으면서 그 영화 소개해야겠다. 그 퇴근하고 나서 어떻게 보내는지도 되게 좋은 영감을 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그 충만한 마음은 이 사람이 느끼는 거거든. 근데 우리 삶이 결국은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얘기를 해주면 너무 힘든데 그거를 지금 알아가고 있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 루틴은 큰 힘이에요. 정말 큰 힘이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이불을 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리고 아침에 눈 딱 떠서 보는 햇빛을 볼 때 그때 그 충만한 느낌, 그다음에 그 사람이 청소 일을 할 때 화장실을 굉장히 열심히 닦아요. 그리고 밑에 안 보이는 걸 거울에 비춰서까지 닦고 하다못해 자기가 청소 용품을 제작해서까지 갖고 다녀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옆에서 청소하면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명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청소 일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너가 왜 그래서 저기 스테판 형제님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남편도 너무 행복해했고 나도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걸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그 마당을 쓸고 잔디를 깎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보여지지 않는 일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일에 무슨 어떤 마음도 안 실른다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더운데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풀이 자랐으면 깎고 싶고 그다음에 있으면 더러우면 치우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직업을 떠나서 그냥 소명처럼 하니까 매일매일이 똑같은 새벽에 출근하고 새벽에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발하는 거예요. 4시 50분, 4시 40분 되면 벌써 6시에 출발을 하는 건데 여기서 10분도 안 걸리는 데를 그렇게 일찌감치 준비해서 가고 그다음에 그날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만약에 투덜거리고 인상 쓰고 막 직업으로 하는 거였다면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죠. 반짝반짝 빛나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 시각으로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이 시각이었으면 좋겠다. 내 시각일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행복했고 정말 간만에 막 대작을 본 느낌이었고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자기가 듣는 음악에 그래서 옛날 그 카세트 테이프로 자기가 듣던 그걸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오고 가면서 차로 이동하면서 그걸 느껴요. 그래서 자기의 기쁨을 주는 시간을 꼭 가져요. 나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거 큰 돈 준다고 막 팔으라고 막 그때 카세트도 그러라는데 이 사람은 그럴 일이 없잖아.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돈이 꼭 필요하지만 돈이 넉넉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사는 삶을 보면서 우리 삶이 뭐 저거 아닌가? 저같이를 하면 지금 나한테 불평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영화였어요. 꼭 보세요. 그냥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단어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참 좋다가. 네, 참 좋다, 참 좋다. 너 참 좋다, 너 참 이쁘다. 뭐 이런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리님 말씀처럼 그 말에 어떤 힘이 안 실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아이가 좋아? 이뻐? 그래서 기뻐? 그럼 내가 존재가 됐네? 이렇게 휙 날아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그것 때문에 자물쇠가 돼서 걔를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 나 이렇게 갈 거야.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제가 표현하는 방법을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참 좋다 그러고서는 이제 나도 획 돌아가서 그 좋은 거에 내가 이렇게 연연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거를 아이한테 큰 에너지로 안 주고 싶어서 이렇게 그렇게 다니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자꾸 원해요. 보니까 할머니 나랑 엄마랑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 거야?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엄마랑 하은이랑 다 건질 거야. 그러면 아니 그래도 둘 중에 하나 건진다면 자기 건져달라는 소리 같대요. 그렇지. 할머니 나 이뻐하니까 나 건지겠지 뭐 이런 식인 건데 아니야 난 둘 다 건질 거야. 그러고 말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어제 또 그 연장선으로 할머니 내가 이거는 정말 만약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할머니 아버지하고 내가 물에 빠져 있으면 누굴 건질 거야? 가만히 있다가 내가 나 할아버지 건질 거야. 그랬어요. 너무하네, 너무해. 그러면서 자기 건질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러면 하은이를 먼저 건져줄까? 그랬더니 그래갖고 나 헤엄쳐서 할아버지 건져오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 맞아. 그렇게 건질 거야. 그러면은 아이가 되게 흡족해 하거든요. 할머니의 존재감을 살짝 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 속에 몇 마디를 하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만 네가 편하고 싶을 때 할머니가 생각나면 그건 좋은 거야.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그냥 던져주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너도 참 중요한 사람이고 너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너 못지않게 중요해.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내가 액센트를 좀 강하게 하면 이게 독촉하는 게 되기도 하고 애한테 막 이렇게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서 그 중심을 어디다 놓고 살아야 될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중심을 잡으라고 이렇게 왔나 봐요. 그렇게 좋은 말들 그리고 어디 가서도 꺼내기 힘든 말들을 참 이렇게 쉽게 꺼내줬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한테 그 말은 삶이 되고 희망이 돼요. 그 충분히 그 아픈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오늘 하루 참 좋다 이렇게 끝내고 싶어요. 아유, 참 좋다. 참 좋다. 아우, 참 좋다. 계속 남이 울면 같이 운다고요. 저도 잘 그러는 정말. 저도 울어야 되는데. 너무 좋은데 좋아서 흘리는 것도 눈물이라 괜찮아요. 오늘 참 좋았다. 참 좋다. 네. 참 예쁘다.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저기 제가 아랫지방에 사니까 청관산 휴양림이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그 청관산 휴양림 가는 길이 거의 외길이더라고요. 10구비를 들어가야 이제 그 휴양림을 들어가는데 거기 밤에 자다가 한 3시쯤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눈을 떴는데 하늘의 별이 정말 이 빛이 될 게 아니에요. 너무 이뻐요. 왜냐면 주변이 다 산이고 아무것도 이제 캄캄하니까 더 예뻤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별인데 그런 기적이 우리한테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 봤을 뿐이지. 맞아요. 그때 그 별빛이 지금도 막 눈에 선하거든요. 근데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전달돼요. 네. 전달돼요. 그래서 전 애기한테 나 이런 별빛을 봤는데 너무 이쁜데 내가 너한테 말해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애기가 할머니 그럼 사진을 찍지 그랬어.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전달이 안 돼서 못 찍었어. 아쉽네. 다음에 가면 한번 꼭 찍어와. 한번 꼭 찍어올게요. 정말 이뻤어요. 우리나라 별이 저렇게 이쁘구나. 그래서 좋았어요. 그거는 자기가 예쁜 사람이라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까요? 내 시각이죠. 네, 내가 보는 건 나예요. 그래요. 참 좋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